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질투가 가장 굳건한 관계까지도 어떻게 소리 없이 파괴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가장 깊은 관계에도 새우며들어 의심의 씨앗을 심고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질투. 그것은 충성심을 의심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에 찾아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은 그녀의 세상이고 그녀에게 충실한 남자이며 함께 만들어 온 삶에서 행복을 찾는 가장입니다. 그의 눈은 결코 다른 곳을 보지 않으며 스쳐 지나가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괴물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잔인한 괴물이며 불안감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 사랑의 달콤한 꿀을 쓴 도구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사악한 괴물 질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형성했나요? 여러분, 질투는 결코 외로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관계도 예외 없이 수많은 관계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험한 의심을 속삭입니다.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심지어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든 마음에 이해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질투는 단순히 연인들의 뜨거운 감정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며 가장 굳건한 유대마저도 도구로 물들입니다. 부모의 관심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에 숨어있는 질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굳건했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경쟁심 말입니다.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와 부의 불균형 혹은 애정에서 비롯되는 질투도 있습니다. 질투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인간의 마음속 불안감이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 즉 은밀한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분노와 원한의 홍수로 변하여 가장 소중한 관계의 근간을 파괴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충실함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힌 우리 이야기 속 여성은 이 복잡한 감정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충실함을 의심하든 친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든 형제자매가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든 질투의 근원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야말로 그 초록 눈을 가진 괴물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관계, 심지어 직장에서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온 관심을 쏟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이 작은 새 손님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것만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지만 떨리는 입술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느끼는 질투입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질투 또한 우리의 관계와 함께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마음의 상처는 자라면서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늦게 귀가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성공했을 때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투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관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 낙원은 질투의 기만적인 본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뱀이 하와를 금단의 열매로 유혹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듯이 질투도 악의적인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질투는 우리의 비옥한 불안감 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탐욕과 비교의식을 부추기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때로는 잠재된 불만의 작은 세계인 가족 역학을 생각해 봅시다.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체성을 가진 어머니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배우자, 친구, 심지어 치료색에서 조언과 지지를 구하며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때 뜻밖의 질투와 씨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흔들림 없었던 유대감과 지혜와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길을 잃은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키워나가는 선택된 가족인 우정 또한 질투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열정적인 연애, 쉽게 얻은 듯한 재능, 진심 어린 기쁨으로 축하받는 이러한 성과들도 표면 아래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이 초록색 눈의 괴물은 이러한 취약점을 틈타 비교를 속삭이며 무능함과 불만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질투의 뱀은 아시다시피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관계의 틈새로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를 의심으로 유혹하고 불안을 속삭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유대감의 본질을 독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셋째, 질투에 사로잡힐 때. 질투는 실제 위협이 없을 때조차 종종 울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해와 불안감에서 자라납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작은 의심의 불씨가 그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불신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곳이 됩니다. 질투는 현실을 왜곡하고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독성 뿌리는 퍼져나가 사랑과 신뢰를 질식시킵니다. 관계의 토대는 불신으로 인해 서서히 약해집니다. 사랑의 왜곡된 장, 질투는 흔히 우리의 과장된 자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강렬한 집중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을 태양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를 맴도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망상은 질투의 길을 닫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된 자아는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여 질투의 길을 닫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광기의 마음, 질투의 정신지배. 질투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광기입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이 터무니없는 생각과 의심의 연속에 사로잡히는 정신 상태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갇힌 배처럼 의심과 두려움, 불안의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찾거나 일정한 항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 친구, 충실한 남편에 대한 의심에 시달리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두려움이 근거 없고 남편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질투의 사악한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의심을 속삭이고 모든 대화, 모든 시선, 모든 말을 남편의 불충실함의 증거로 해석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한때 사랑과 신뢰의 안식처였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위한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고 고통스러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대화와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었고 삶의 모든 순간은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질투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그것은 보호하려는 것, 즉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빼앗고 그것을 무기로 변형시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들고 우리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을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질투하는 마음은 위험한 거주지입니다. 그것은 의심, 분노,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의 온상입니다. (3부) 부족함의 그림자, 의심의 온상. 시기는 종종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족함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드리워져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만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찬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오직 자신의 결점만을 봅니다. 다른 모든 여성은 그녀에게 위협,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질과 성취는 그녀에게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만 자신의 자질과 성취는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위험한 본성입니다. 그것은 불안감을 먹고 자라며 의심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부족함에서 비롯된 시기는 가장 강한 관계를 망칩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고 사랑을 멀리 밀어냅니다. 일부 질투가 거두는 파괴적인 결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라는 정원에서 그저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내버려두면 가장 활기찬 관계마저 질식시킬 수 있는 독초와 같습니다. 질투는 갈등을 먹고 자라며 의심, 비통함,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한때 조화로웠던 사랑의 교향곡은 비난과 분노의 소음으로 변합니다. 고통과 분노가 얼굴에 뚜렷한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한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단어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시선은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분석됩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말없는 비난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투의 쓰디쓴 결실입니다. 의심이 따뜻한 사랑의 포옹을 대신하는 곳이죠. 질투하는 마음은 갈등의 온상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확대하고 순진한 행동을 기만으로 바꿉니다. 질투는 드라마를 먹고 살며 근거 없는 두려움을 확인하려 합니다. 의심의 씨앗이 퍼지면서 관계를 독살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합니다. 한때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유대감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부서진 약속과 찢겨진 꿈만 남습니다. 2부 우리가 쌓는 벽, 질투의 감옥. 여러분, 질투는 단순히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하고 속박하고 질식시키려 하며 개방적인 사랑의 영역을 숨 막히는 감옥으로 바꿉니다. 의심의 벽, 신문의 철창, 통제의 족쇄를 쌓아 질투하는 자와 비난받는 자 모두를 숨 막히는 포옹 속에 가둡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배우자가 다른 성별의 사람과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 아무리 순수하고 사소하더라도 그녀를 의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배우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며 나날을 보냅니다. 배우자의 행방에 대해 끊임없이 신문하고 끊임없이 세부 사항을 요구하며 의심 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비난에 당황했던 남편은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면밀히 조사되고 오해됩니다. 그는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며 소통과 우정에 대한 갈망을 억누릅니다. 이 모든 것은 끝없는 통제 욕구를 헛되이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투는 탐욕스러운 괴물이며 통제에 대한 갈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쌓은 벽은 점차 좁아지고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구원하려 했던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배우자를 붙잡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녀의 초기 열망은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변모합니다. 그녀의 숨막히는 통제, 끊임없는 비난, 그리고 불신은 그를 멀어지게 하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리와 배신을 만들어냅니다.
3부 질투 섞인 비난의 모욕 질투심은 종종 자신이 주장하는 영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간과합니다. 바로 비난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하나하나가 관계의 신뢰와 존중에 타격을 줍니다. 연인이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시험받고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며 근거 없는 비난과 싸워야 합니다. 그가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의심받고 그의 사랑은 거짓으로 치부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무너지지 않고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항상 의심과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비난은 한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의 그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질투는 단순히 불안감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겨 계속 피 흘리게 하는 인격에 대한 언어적 공격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배신하고 상호 신뢰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한 고통은 어떤 신체적 상해보다도 깊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씨앗을 뿌려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초록 눈 괴물 길들이기 이성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비합리성의 그림자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의심을 증폭시키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이 괴물을 통제하고 그 강요한 속삭임을 잠재우려면 먼저 이성의 빛으로 그 은신처를 밝혀야 합니다. 불안의 심연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렌즈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던 그 여인 말이죠. 이제 그녀가 깊은 숨을 쉬고 의도적으로 두려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행동이 어떤 속삭이는 의심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함께 보낸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 그의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는 깊고 지속적인 애정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록눈 괴물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즉, 우리의 불안이 왜곡된 시야를 넘어선 사랑과 충성심의 견고한 증거, 즉 현실에 우리 자신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진실의 위안이 되는 멜로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두려움, 내면의 불안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우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호 존중, 열린 소통,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에 정직하고 용감하게 맞서는 것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2부) 신뢰의 기반 재건, 공동의 노력. 여러분, 신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겨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신뢰는 능동적인 선택이며 매일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 진실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믿는 결정입니다. 시간과 날씨의 시험을 견뎌내는 어떤 건축물처럼 신뢰는 견고한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한때 굳건했던 관계가 폐허로 변하는 것을 손을 맞잡고 지켜보는 한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한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신뢰의 벽들이 의심, 비난, 질투의 침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재건하려는 공동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진솔하고 열린 대화입니다. 이는 두 파트너 모두가 경청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비난이 아닌 취약성의 표현으로 깊은 사랑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걱정으로 용기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의심의 분노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공감과 연민을 발휘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질투가 아무리 근거 없더라도 종종 그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협력적인 노력이며 공동의 헌신입니다. 의심의 벽을 하나하나 허물고 그 자리에 이해와 공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3부) 신뢰의 가치, 취약성 포용하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파트너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행복을 앗아가는 의심들에 맞서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단점과 의심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개인적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문을 엽니다. 질투의 환상을 이해해 봅시다. 질투는 마치 교활한 마술사와 같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우리에게 뒤틀린 이미지를 보여주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환상을 깨고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그 여자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녀를 상상해 보세요.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소통과 이해의 결과이죠. 사랑은 더 강하고 유연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구속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의심에서 자라나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와 존중을 축하합니다. 2부 신뢰의 선물, 사랑의 영원한 힘에 대한 증언. 진정한 사랑은 신뢰, 존중, 헌신에 깊이 뿌리 내린 굳건한 참나무와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기 자신이 될 자유와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자유입니다. 사랑은 신뢰라는 불 속에서 시험받고 강해지며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원한 힘에 대한 증언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길을 밝혀줍니다.